그럼 이 해병대도 실패한 지역에 대한민국 해병대를요? 한국에서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비명소리, 총소리, 무슨 일이냐고 놀란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옷을 왜 벗어요? 싸우다 죽자. 돌격 앞으로! 한국 해병의 기계를 보여주자.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동현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 신지원입니다. 친구가 되어줄래? 휴대지 갈비는 부장님, 대리님.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군대 예능 그 프로그램을 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제가 찾아봐가지고 봤었는데 출연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딱 훈련을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어린 시절 때 쇼트트랙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서울 국가대표로 대회에서 1등도 해보고 그렇게 뭐 길러왔던 체력이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제 마인드로 끝까지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군 생활을 정말 짧게 해봤지만 많은 군인분들이 이렇게 고된 훈련과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를 이제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니까 감사합니다. 군인분들 보면 항상 그렇게 인사드려요. 뭔가 그렇게 느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롱맨 조진영입니다. 조진이 형! 이거 나옵니다! 뭐야? 조진이 형! 아니 실제로 뵈니까 정말 이 체격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네. 괜히 스트롱맨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체격이 좋으셨어요? 제가 좀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모델과 출신이거든요. 모델과요? 예, 대학교 모델과 나왔습니다. 모델과 출신이고 아니, 모델과면 엄청 허리허리하고 마른 몸매였던 거 제가 아닌가요? 한 70kg, 80kg 그때 그 정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쭤봐도 지금은 되나요? 135kg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이제 갔을 때부터 아 군대에서? 네, 왜냐면 이제 군 생활을 2년 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목표를 잡았던 게 운동을 맨날 하자. 그 목표를 잡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켜줬고 제가 2년 넘게 운동을 했고 정확하게 27년째 운동하고 있습니다. 와 27년 경력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은 우리 국민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전쟁이 발발했던 달이죠. 어떤 전쟁인지 알고 계시죠? 네, 6.25 전쟁이요. 그렇죠.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불법 남침하면서 발발했죠. 그리고 3년 1개월 뒤인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하면서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어요. 38선을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군사 분계선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형상을 띠고 있어요. 왜 이런 모양으로 그어졌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도의 동쪽을 보면 우리가 38선 북쪽으로 훨씬 밀고 올라갔죠. 예. 여기는 북한 땅이었던 강원도 양구인데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뺏어오게 된 거죠. 바로 이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동쪽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준 전투. 도솔산 지구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도솔산은 6.25 전쟁 당시 중동부 전선의 심장이라 불리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이 지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중동부 전선을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쟁탈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도솔산은 철의 삼각지대 중심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어요. 이 지역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고 적이 방어하기에는 수월한 지형적 특징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단 한 번도 진격하지 못한 곳이기도 했어요. 단 한 번도요? 북한군은 이 지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 최정예 부대인 5군단 12사단과 32사단을 배치해 철벽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미 해병 이련대는 1951년 5월 말부터 도솔산을 손에 넣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솔산 남쪽에 불쑥불쑥 솟아오른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차례로 공략해서 고지 24개를 전부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은 번번이 좌절됐어요. 미 해병대면 엄청 강한 군 아닌가요? 북한군이 길목길목마다 아주 촘촘하게 대인 지뢰를 묻어놨거든요. 삼봉우리 하나를 점령하는 전투에서만 사상자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 맹활약한 국군이 있는데요. 어느 군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귀심 잡는 땡땡. 한 번 땡땡은 영원한 땡땡이다. 저 알 것 같아요. 해병! 정답입니다. 해병대를 상륙 돌격 부대라고 부르잖아요. 해상으로 이동해서 적 해안에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해병대가 산악전에 투입이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해병대는 물이 있어야죠. 바로 인천 상륙 작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솔산 지구를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 가장 강한 군을 이 지역에 배치한 거죠. 작전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해병대 김대식 연대장은 훈시로 장병들에게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업은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미 해병대가 못한 일을 우리가 기필코 해냄으로써 한국 해병의 기계를 보여주자. 역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강인함이 느껴지네요. 예. 6월 4일 오전 8시 도솔산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와 북한군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돌격 앞으로! 신호가 떨어지자 아군은 함성을 지르며 용감하게 돌진했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머리치는 소리, 총대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신음과 뒤섞였어요. 후방에서는 포병이 화력을 지원하고 공중에서는 항공기가 북한군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 지역을 방어하던 북한군이 산악지형 고지를 이용해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포사격이 안 되니까 사격을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다가 적탄이 날라오는데 30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며칠 동안 치열한 전투는 계속됐지만 겹겹이 둘러쳐진 북한군의 방어망을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해병의 수보다 쓰러지는 해병의 수가 더 점점 많아졌습니다. 가장 처참한 전쟁한 거야. 보통 전쟁하면 그저 2, 3일 내로 끝나는 거지. 주야간 13일 전쟁한 전쟁은 이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해병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이 지역이야. 전투가 길어질수록 식량과 식수는 떨어져 가고 탄약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한군의 공격은 더 거세졌지만 아군에겐 더 이상 방어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싸우다 죽자. 아군 진지에서는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자, 갑자기 갑자기 해병대 장병들이 하나둘씩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옷을 왜 벗어요? 강원도가 좀 날씨 춥잖아요, 저게. 적진에 들어가서 육박전을 벌이기로 한 거예요. 적과 맞붙어서 싸우려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야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전투복 안에 입은 내입까지 모두 벗어 던지고 수류탄과 대검 한 자루씩 챙겨서 북한군 진지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온몸에 다 상처나고 또 춥기도 하고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자살이면 자살. 이거를, 와, 멘탈이 끝났네, 저 때는, 와. 이때 한 가지 수칙이 하달됐어요. 총이 없으니 절대로 일어서지 말고 끝까지 자세를 낮춰 적진에 접근한다. 벌거벗은 돌격대는 대검으로 철조망을 끊고
포복으로 적진에 접근했어요. 그러고는 북한군 진지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북한군은 벌거벗은 돌격대에 칼에 찔리고 수류탄 파편에 맞아 겹겹이 쓰러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비명소리, 그리고 총소리, 무슨 일이냐고 놀란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한 개의 소대 규모로 보이는 적을 제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해병대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병대 만세! 와, 끝나쁘네. 이제 우리 이긴 거 아니에요, 이래 되면. 맞죠? 도솔산 작전의 목표는 무려 24개 고지를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돌격대의 육박전에서 성과를 얻긴 했지만 주간 공격으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해병대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6월 10일부터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야간 작전이 시작되자 아군의 한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뒤를 이어 야포 소리와 코르세어 전투기 편대의 공중 폭격까지 더해지자 깊은 산속은 땅이 흔들리고 골짜기가 들썩들썩했어요. 땅이 흔들흔들거리니까 뭐 전부 다 뭐 지진이 난 줄 알았겠네, 저 때문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 소리는 해병들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어둠을 뚫고 기세 등등하게 능선을 올랐습니다. 해병은 육박전과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고지를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북한군은 아군의 기세에 눌려 진지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도망갈 때 저기 겁이 날 거예요, 아마 저것들도, 북한애들이. 밤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네. 예. 아군이 고지를 하나 점령하면 북한군이 공격해서 다시 빼앗고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투가 벌어진 지 17일 만에 목표했던 도솔산 24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해병대 대단합니다. 그렇죠. 미 해병대도 포기한 도솔산 지구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북한군을 무찌르면서 해병대는 어디서든 이길 수 있다는 강인한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해병대. 이 전투에서 해병 1기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들은 6.25 전쟁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한 많은 전투에 참전해 그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해병대 1기 이봉식 참전 용사에겐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솔산 지구 전투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1기로 입대를 했습니다. 24목표를 어마어마한 그 험난한 그 전투 지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후퇴했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서 결국은 24목표를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해병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무적해병, 휘호를 하사했어요. 해병대에 맞설 적이 없다.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무적해병 정신은 지금의 강한 해병대를 만든 초석이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적이 없다. 무적이야 적이 없어. 적이 있으면 다 우리는 그걸 해냈어. 강원도 양구에 있는 도솔산 지구전투 전적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 격전의 터, 산악전 사상 최대의 격전지로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은 피의 바다였으니 어찌 잊을손가 승전의 그날을. 도솔산 지구 전적비.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해병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 양구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에 양구에 가게 되면 도솔산 지구전투 전적비도 방문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야겠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다시 가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꽃잎이 밑거름이 되어 옥토가 되죠. 무적해병 신화의 주인공들이 전장에서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도솔산 전투에서 활약했던 대한민국 해병대를 비롯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애국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